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이제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시게 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윌리엄 D 겐의 차트로 주식 투자하는 법 도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면은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법칙,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법칙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법칙을 따를 수 없다면 주식 거래는 시작도 하지 마라. 분명 돈을 잃을 것이다. 법칙을 엄격히 지키고 그럴 수 없다면 아예 지킬 생각도 하지 마라. 다음의 법칙들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거래에 적용하라. 라는 말로 책의 페이지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법칙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업하듯 자본을 신중하게 운용하라. 사업하듯 자본을 신중하게 운용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만약에 자동차로 뭐 수백 마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만약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길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본의 양인데요. 몇 달이나 혹은 1년 만에 부자가 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상당한 돈을 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단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주식 거래를 무모한 도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업에 뛰어들면은 가진 돈을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주식도 사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업의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손절매 주문으로 리스크를 제한하라. 손절매 주문으로 리스크를 제한하라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강한 의지는 많은 자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손절매 주문으로 모든 거래를 보호할 의지나 결단력이 없다면은 주식 투자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지킬 수 없다라면은 이 정도의 의지나 결단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이 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칙을 한번 보면은요. 과도한 거래.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과도한 거래는 무엇보다 큰 손실을 보는 원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 채 지나칠 정도로 빈번히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래서 자본이 거의 소진되었을 때는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래를 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손실을 허용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고요. 과도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나 뭐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돈 번 게 아닌 게 돼버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거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돼지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 투자자들은 과도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칙, 방금 전에 본 법칙을 제외하면은 이 법칙을 가장 많이 어깁니다. 돼지 투자자라는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입니다. 그때 뭐 예전에 제가 책 소개해드릴 때 뭐 황소 투자자, 뭐 곰, 그리고 양,
그리고 이제 돼지 투자자, 탐욕에 눈이 먼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수익을 청산해야 되는데 뭐 더 오를까 기다리다가 본전에 내려오거나 짧은 시기에 화끈한 수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자들이죠. 욕심은 결국에는 뭐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파산의 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욕심을 부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한 거래와 욕심은 가장 많이 어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가장 억누르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의 추세에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라. 돈을 버는 방법은 추세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약세장이 형성돼서 장기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은 반등을 기다리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매도를 하는 게 언제나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국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좀 어렵죠. 계속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바닥을 예측하다가 몇 번이나 바닥을 놓쳐서 자본금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에 따라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죠. 시장의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한번 보면은 유리하지 않을 때는 발을 빼라. 유리하지 않을 때는 발을 빼라가 이제 주제가 이제 여섯 번째 법칙이고요.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때 곧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적절한 시간 안에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발을 빼야 합니다. 시장이 이제 곧 뭐 유리한 쪽으로 돌아서리라 기대하고 남아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판단은 더욱더 흐려질 뿐이다 라고 하고요. 궁지에 몰리면 언제나 틀린 결정을 하게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제가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드린 거고 책에서 이런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철로 위에 서서 시속 뭐 100km, 뭐 200km로 달려오는 기차를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충돌 전에 알아서 기차가 서길 바라면서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기차를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철로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당장 벗어나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를 따라서 새롭게 올라타고 같이 달리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뭐 시장이 추세가 기차가 달려오는데 그거를 맨몸으로 막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죽음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좀 유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무조건 뭐 발을 일단 당장 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현명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기주를 거래하라. 네, 인기주를 거래하라. 정식적으로 상장이 되고 공인된 인기주만 거래하라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기주라는 시장을 이끄는 선도주, 대장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상장이 되고 거래량도 많은 대장주들은 원할 때면 언제나 시장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도주들은 또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한 선도주들을 잘 골라서 매매를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리스크를 동등하게 분산하라. 베팅 비율에 대한 문제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말이 통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따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서로 다른 그룹에서, 그러니까 업종에서죠. 서로 다른 업종에서 뭐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뭐 네 개에서 뭐 다섯 종의 주식을 선택해서
똑같은 양으로 사거나 팔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는 너무 좋아 보여서 뭐 한 50% 비중 들어가고, 어떤 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뭐 5%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면은 계좌가 뭐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돈을 벌겠지만은요, 주식은 반반이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은 계좌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동등하게 분산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매수 또는 매도 포인트를 정해두지 말라. 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뭐 포인트, 가격에서 뭐 주식을 되팔거나 되살지 정해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습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이건 그냥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습관일 뿐입니다. 거래를 할 때 우리의 목표는 그냥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가격까지 내려오면 매수해야지. 매수했으니까 얼마까지 도달하면은 팔아야지. 그러니까 뭐 좀 눌려도, 추세가 꺾여도 내가 목표가를 뭐 10,000원에 산 주식을 15,000원에 이제 목표가를 정해뒀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난 무조건 버틴다 라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의 양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져나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고, 추세가 변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추세가 변한 후에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점에서는 팔 수 없으니까요. 추세가 변한 후에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네, 흐름이 유리한 동안은 네, 흐름이 유리한 동안은 보유하라. 네, 10번째 법칙이고요. 이제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거래를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흐름이 유리한 동안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네,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거래를 끝내고 싶다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나한테 지금 돈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까? 팔아야 되나? 지금 이익을 취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라고 하고요. 차트를 보고 차트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기다리고 손절매 주문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너무 빨리 이익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판단이 오를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네, 기다리고 판단이 틀릴 때는 배짱 좋게 시장을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내릴 때는 갑자기 인내심을 발휘해서 버티자라는 게 나오는 거고, 좀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갑자기 배짱 좋게, 그래 나 한 5%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반대로 바꿔서 판단이 옳고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배짱 좋게 그냥 빠져나와야지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굉장히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째, 네, 배당금 때문에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배당금을 타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실수를 좀 범하기도 합니다. 배당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배당금이 조금 크다는 이유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가 종종 자본의 뭐 반이나 그 이상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습니다. 주식은 배당금이 아니고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입니다. 주가 변동은 배당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죠.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는 뭐 외국인이나 어떤 기관 투자자 정도의 엄청난 자본의 양이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는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은요,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금은 이런 뭐 양봉 하나면은 배당금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괜히 배당금 노리다가 이 시세 하락으로 이제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노리고 투자하지 마라라는 게 이제 마지막 법칙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11가지의 좀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법칙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세게 꼭 제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좀 한 거 같아서 좀 재수없거나 좀 너무 거만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오랜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꼭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되셔서 주식시장에서 진짜 뭐 저희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주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